시장에서 거의 이제 아웃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콜드월렛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코인투코인 코인카드입니다. 자, 하루가 멀다고 이제 대형 악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FTX 거래소 또 뭐 알라메다 리서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다음 횡보가 딱 나올 때까지 뭐 최소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진짜 급박하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좀 이어질지, 이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대략의 이제 상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좀 이런 거에 좀 전제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평자가 이제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이제 이 FTT 코인에 대해서 이 매도를 하겠다, 이거에 대한 안정성이 없다, 우리 바이낸스도 리스크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발언들이 이제 하락의 트리거가 되었죠. 그래서 이 거래소에 대한 파산 신청이 나오는 만큼 현재 지금 상황은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뭐 코인판 리먼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죄 없는 거래소 이용자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각 나라별로 있겠지만 1위가 어디냐면요, 한국입니다. 한국.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코인을 다루는 데서 정말 진심이지 않았나, 그런 진심을 이렇게 짓밟아 버린 행동을 이쪽에서는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제 상황은 거의 뭐 그 카오스로 이제 가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바이낸스 자체가 이제 인수를 한다 그랬다가 또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고, 유동성의 이제 위기를 막아줄 이제 다른 바보들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이 있었던 이제 챕터 11이라는 기업의 채무 일행을 중지시키고 적절한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파산한다, 그래도 어떻게든 거래소 영업을 재개하려는 의도를 좀 이제 보여주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좀 찾을 수는 있어요. 일부 이제 기존의 이제 FTT 보유자들은 투자금의 일부 회수가 가능해지고, 거래소 이용자들도 이제 예치 중인 자산을 이제 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에 지금 이제 8,700원어치의 이제 예치 코인이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거든요. 샘 뱅크먼이냐 뭐 그 내부자냐는 모르지만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 확실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해커 자체는 코인을 죄다 팔아치워서 이더리움으로 환전을 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해킹의 이슈, 또 파산 보호 신청 위에 부채도 구조조정 받고, 이런 것들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뭐 일부러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 FTX와 이제 알라메드 자체가 다시 살아온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코인 한번 떨어진 거 보세요. 우리 루나 사태를 보는 거가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더 큰 사건입니다. 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보여줬었던 움직임이었죠. 22달러에서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현재 지금 2불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과 소송들이 필요할 거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 FTT 토큰은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거의 이제 아웃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 가치가 없어요. 예, 미래 가치가 없고, 거래조차도 이제 되지 않던 FTT 토큰이기 때문에 뭐 루나 클래식이 나왔다 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아닐 것 같고, 대부분의 이런 거래소 예치된 자산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 처리가 될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죠.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지 어떻게 좀 이제 진행이 될 줄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의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FTX 이제 거래소가 뭐 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약 이 청평저가 이제 뭐 개입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현재는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었을 텐데, 일단 바이낸스 측에서도 보니까 이제 부실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다 이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후오비, 뭐 크립토닷컴 등의 현재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여기서 또 나오는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현재 시장이 빠지고 있고, 크로노스 코인도 지금 현재 크립토닷컴에 대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의혹에서 파산 신청까지 가는데 여러분 며칠이 걸렸냐면 5일이 걸렸습니다. 5일.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재무적인 이제 건전성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막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좀 상태가 이제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중앙화 거래소들의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해킹이라고 하지만 이게 또 지네들이 자금을 빼나가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들의 좀 상황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이제 탈중앙화 자체를 이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자체를 이제 목표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자, 이렇게 무리한 이제 대출로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제 FTT를 이제 담보로 엄청나게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무너질 만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거래소들이 점차 없어지면서 이 코인 시장은 점차 깨끗해져 갈 겁니다. 루나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질 걸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또 터졌어요. 거래소예요. 이번에 거래소 사건이 다 해결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시장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이 크립토 시장의 규모가 크고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이제 이 거래소라도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면 단시간에 이렇게 몰락하는 상황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전혀 들어간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미성숙하다는 얘기예요. 미성숙하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미성숙한 부분에서 나오는 피해들을 우리가 잘 이겨만 낸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낸다면 향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힘들었던 이 시간들이 다 보상이 돼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이 리스크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도 마이크 셀러는 이제 뭐 미국이 암호화폐 이제 규제 시행을 좀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규제 적용 자체를 이미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뜰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만 이제 이 당국이 움직이지 않기를 좀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사건을 이제 토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좀 도와주지 않았나, 도와준 건 아니죠. 이렇게 좀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볼 때 이 연쇄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연쇄 파산 상태 이제 마지막 어떻게 좀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 청평저나 이제 바이낸스가 다른 거래소들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도 보면 이제 본사가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본사가 국경 없는 본사를 추가한다 이렇게 해서 뭐 중앙화적인 이런 걸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이렇게 뭐 지는 아주 완전 깨끗한 척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또 이제 뭔가 발견되면 이런 이제 이 본사 없이 막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딘지도 모를 텐데, 제가 보기엔 이 FTX 거래소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걸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지금 케이오스 상황에서 바이낸스 나중에 문제가 좀 발견되면 미국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중국인 두 명이 이렇게 막 전수선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데, 밥 먹으면서 시장을 이렇게 올려야겠다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박상기 난위를 기억하시죠? 강제로 지금 트래블룰, 또 이제 실명제,
또 임직원 간의 거래 금지, 뭐 돈 세탁 방지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강제적으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게 어디죠? 업비트, 뭐 빗썸 이렇게 한국거래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진짜 우리가 참 죽어가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시장 떨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만 지금 어떻게 보니까 전 세계에서 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명한 거래소 중에 이제 거의 탑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투명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견지명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 만약에 이런 투자금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업비트나 이런 것도 몰릴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카카오 로그인도 바꿨고 이제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서 카카오로 진행되던 이제 로그인도 바꿨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제2의 블록체인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비트 본사가 어디죠? 저 강남이잖아요. 강남 딱 알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차피 없어져서 죽었어야 될 거래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 입은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진짜 이제는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최대한 상황이 좀 좋게 흘러가기를 좀 바라는 걸로 좀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제 진짜 이제 거래소 종목 선정이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거래소 선정도 중요할 거다. 또 이제 뭐 콜드월렛 하는 것도 이제 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오늘 길어졌는데,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지금은 내가 그래도 업비트에 어느 정도 자산을 구축해 놨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FTX 거래소를 사단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글 플레이에 코인 가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고요. 많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